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7일 새벽입니다. 일요일날 언젠가 방송될 텐데요.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힘내십시오. 이번 영상은 토요일날 유성민이가 부산에서 푹 콘서트를 하고 또 홍준표가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청년 정치를 아주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석열은 끝났어요,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저렇게 5년을 허송세월 할 겁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5년을 박근혜가 변하라고 당내 비판 세력, 그게 김무성과 유승민입니다. 김무성과 유승민은 박근혜를 당선시킨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주도한 것도 아니죠. 탄핵을 주도했다고 지금 배신자 프레임으로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을 따라다니는 늙은이들과 TK 일부에서 지금 프레임이 짜여 있는데요. 박근혜 5년도 보면은 변해야 산다.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세월호부터 그게 터졌어요. 그 과정에서 탄핵으로 넘어갔는데요. 박근혜가 민심을 잃은 것은 최순실 사건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왔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박근혜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선거 여왕이었지 모르지만은 당시에 박근혜 당시에는 보수 대 진보가 약 50대 45였으니 정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세월호 사건부터 박근혜는 몰락의 계기를 들어갔습니다. 고고TV가 평가하기를. 그 과정에서 당내 개혁 세력이나 또는 보수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했으면서 듣지 않고 결국 몰락의 길로 가죠. 그 과정을 슬퍼하는 그 정치인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정치 평론가 중에서 정치 컨설턴트 민이라고 있어요. 그 박성민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박성민의 칼럼을 읽고 간혹 가다가 TV에 나와서 토론회를 볼 적에 괜찮은 친구다. 근데 틀리는 것도 참 많더라 하는데 요번 대선 과정에서 저 친구는 모든 평론가 중에서 군대 일학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고 고고TV가 박성민한테 배우는 입장은 아니고 박성민이가 보면은 현재 전국을 상태를 진단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진단할 적에 그 친구가 현상을 봐요. 고고TV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현상과 직관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그 현상과 직관이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 저 친구가 현상을 보는 친구고 저랑 일맥상통하는 게 꽤 있어요. 어제 그 친구가 동아일보하고 신동환과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할 적에 윤석열의 몰락은 그 몰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친구도 결론을 내리기를 윤석열이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지율이 변하지 않고 국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 친구가 핵심적으로 짚은 게 연합 세력의 해체라 그러죠. 연합 세력의 해체. 김영삼도 3당 합당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에서 김종필과 노태우하고 김영삼이가 내각제 각서를 썼는데 내각제를 버려버리고 김종필을 팽식했고 역시 DJ도 내각제 고리로 김종필과 연합을 했는데 김종필을 팽식히고 또 노무현도 전라도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됐으면서 김대중의 북풍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냥 돈 혼납 사건을 조사하면서 전라도를 버리고 우리 열우당을 창당하면서 전라도 세력을 팽식히고 또
박근혜도 강력한 그 TK 박근혜 후예의 박정희 후손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당 개혁 세력을 팽식시키고 이명박과 싸우다가 망가졌다. 문재인은 다행히 그런 거 없었고 자체 진영을 추렸지만은 자기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무너졌고 윤석열로 들어와서는 윤석열은 이거 뭐 자기 세력도 없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의 강력한 지지층이 없음에도 자기가 독불장군식으로 누가 나보다 정치를 잘할 수 있느냐. 1년 만에 이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느냐. 오만과 독선으로 무너지고 있다. 즉 윤석열의 말과 메시지와 태도의 문제로 무너지고 있다. 강력한 지지층이 없다. 그러는데요. 요새 와서 얼치기 평론가들, 특히 우파 평론가들이 윤석열은 강력한 지지층이 있다. 50, 60, 70, 80까지 있다. TK, PK, 충청권에 강력한 지지층이 있다는데 그 개소리라고, 개소리. 윤석열의 지지층은 60대 후반부터 70대, 80대였어요. 그들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또 50대 일부.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60대까지 지지를 철회하고 있고 70대, 80대만 남아있어. 90대에서 몇 명 없으니 70대, 80대만 남아있으니 그들이 자유우파 유튜버를 쓰레기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쓰레기 짓을 하는 노병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보수가 뭔지, 정치 철학이 뭔지, 또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적여와 갈등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끝났어요. 지금 여론조사가 보면은 30% 초반이죠. 그러면은 그 60, 70, 80 진박에 있다가 대견으로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20% 정도 돼요. 제가 봐도 그 지지세만 나왔는데 그들이 과연 나중에 윤석열을 끝까지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6일 전당대회, 6일 지방선거 끝난 뒤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승민이 날아갈 때, 차기 정권은, 5년 후에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과 강력한 대치점이 있고, 윤석열과 강력하게 투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야당이니까, 그것도 여당 같은 야당이죠. 170석이 있으니까. 그들은 윤석열과 강력히 대치하니 당연히 선정을 하고 우위에 서겠죠. 윤석열에 대한 차기 정권 탈환에 있어서. 근데 보수층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은 윤석열과 강력한 대치점이 있고 윤석열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미래 비전을 내놓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게 고고TV가 몇 개월 말씀드렸죠. 그 하나가 유승민이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유승민이가 문제점이 대단히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홍준표와 유승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오기 때문에. 이 홍준표가 저도 자식을 키우고 정치는 바꿔야 하며 정치 세대 교체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 젊은 층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보수화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보수라는 것이 상대편을 공격하고 자기의 허물을 듣고 그런 게 보수가 아니에요. 지금 저도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20대 편봉이들, 20대들이, 무조건 이준석을 따라다니면서 지지하는 그 이해가 가요. 정치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이준석을 밀었는데 이준석이야 저렇게 허무하게, 아주 지저분하게 쫓겨나더라. 그죠? 고거TV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유승민을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타겟은 이준석이다. 그래서 이준석이를 그렇게 무지성 지지하지 말고 이준석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윤석열과 강력한 대책학을 세워야 한다 그랬는데 쫓겨난 다음에 이놈들이 전부 다 윤석열을 공격하고 김건희를 공격하고 있어.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 20대, 30대의 지지율, 젊은 층의 지지율, 남녀 통틀어서, 남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남녀 통틀어서 유승민의 살 표가 홍준표가 홀짝 주워 먹었다. 그죠? 재미있고, 그리고 어떨 적에는 꾀도 안 막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당시에 TK세가 유승민보다는 홍준표 쪽이 좀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 20대 평범이들이 그리고 20대, 30대 남자애들이 가네들이 그리 같다 이런 건데요. 홍준표를 찍으면 윤석열이 되고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됐더라 안 되더라도 국민들이 2위짜리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유승민하고 몰아줬으면 유승민은 지금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나 대책점으로 자리매김을 했을 텐데 그게 홍준표로 갔었다 하는 건데 홍준표는 그때 젊은 층을 이용을 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윤석열도 젊은 층을 이용을 하고 있죠. 똑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불치게 어제 홍준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자칭 청년 대표라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설치고 있는데 나이만 청년이지 행태가 기득권하고 다른 기득권 구태와 다른 게 뭐냐? 여야를 통틀어서 청년팔이 정치 좀 그만해라. 이제 손절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홍준표는 대선이 끝난 후 윤석열을 피해서 중앙정치에 남아 있으면은 또 아무 직함을 갖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떨어지고 또 중앙정치에 남아 있으면은 윤석열하고 싸울 수뿐이 없기 때문에 대구로 피신 간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하방을 한 거예요. 등신 같은 게 하방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방한 거야. 하여튼 대구로. 거기서 4년, 5년을 와신상담하다가 차기 대통령을 노렸다는 소리인데 보고TV가 예언해 드리기를 홍준표는 5년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정책이나 아무리 그 국민들이 윤석열을 버리고 지지율을 빼버려도 윤석열을 편들고 있죠. 그거는 TK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가져가고 또 TK 정서가 그래도 보수가 탄생시킨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뿐이 말할 수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때까지 청년 정치를 팔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청년 정치인들, 여야 대표, 쉽게 말해서 이준석이나 박지현에 대해서, 너희들이 구태 기득권과 다른 게 뭐냐? 그들은 구태 기득권과 확실히 달라요. 박지현하고 이준석은 특히 박지현은 확실히 달라요. 박지현이가 아직 시야가 넓지 않아서 정치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인하대 20대 초애들의 살해사건, 여성 살해사건을 보고 이게 대한민국 전 사회 문제다. 창피해야 된다. 그러는 맞는 소리예요. 여성이 남성한테 폭력적인 압박을 당하는 게, 여성이 남성한테 가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던지는 게 애가 아주 순수해서 그래요. 좀 오바는 했죠.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이게 청년 정치가 고쳐야 될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청년 정치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빼내가지고 그걸 프레임 씌워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이준석이 아주 심해요. 박지현은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 갔는데 얘는 여성이니까 여성의 입장을 변호하는 거예요. 남성이 남성의 입장을 변호하면 안 돼요. 사회적인 구조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한 거 맞아요. 근데 홍준표는 그럼 네가 청년 정치 또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에서 너가 데이터가 뭐냐 이거예요. 고고TV가 말을 묻기를. 구태에 찌들고 구태 기득권이 화신이 홍준표예요. 홍준표는
청년 정치, 여야 대표정, 여야, 그 청년 정치인들을 질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가요. 그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을 빼는 것이 주로 보면은 25% 전후한 60, 70, 80을 제외한, 남녀 통틀어서 그 청년들이 정치를 빼고, 지지를 빼고 있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지지를 빼고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개혁 진보, 개혁 보수에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윤석열과 이재명 지지율. 자, 유승민으로 갑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시대를 관통하는 게, 홍준표는 정치적인 촉이 있는 거고, 유승민은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죠. 시대를 관통하는. 근데 그 가치를 알면서도 국민들은 빈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젊은 세대의 축은, 안철수보다 유승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유승민이 지금 북 콘서트를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찍고 있는데, 뭐 대전, 광주까지도 가겠죠. 5대 도시, 제주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런데 자기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북 콘서트를 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면은 국민이 불러주면 결국은 정치인들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의외로 윤석열이가 너무 빨리 망가지고 너무 빨리 끝날 위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말이 기사가 된다는 것이죠. 기사화가. 유승민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준석이를 저렇게 쫓아낸 것은 조폭, 졸렬하게 쫓아냈다. 조폭같이 이렇게 말을 했죠. 전번에는. 그리고 어제는 나와서 하는 말이, 이준석의 의혹이 진실이라면은 대단히 문제가 된다. 타격이 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고고TV는 그게 사실이라도 그렇게 쫓아내면 안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민이가 어제 나와서 지금 당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간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면은 당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핵심이 지금 친윤 대 비윤의 갈등을 말하는 거죠. 지금 유승민계들이 한 10명 있어요. 국회의원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국힘 내에서. 그리고 당협위원장들까지 합하면은 한 전라도 빼고 한 170, 80, 한 200개 당협에서 한 50명 정도는 유승민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친이 친박하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너지려면 그럼 이명박에서 무너졌어야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은 정권 재창출을 했어요. 박근혜가 정권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박근혜는 하는 말이, 자기는 내가 정권 창출을 했고 이명박을 승계한 게 아니다. 이명박 정권을 승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서부터 박근혜는 날아간 거예요. 박근혜 4년 동안 이명박하고는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했어요. 윤석열 이놈아도 이준석하고 개혁 보수하고 싸우다가 지금 자멸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민 대표, 박성민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고고TV가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러면은 이명박 시절에 당은 망하지가 않았고, 당은 서 있었고, 그죠? 화려한 글로벌 외교 또는 실사구시 실용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끝까지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광우병 파동 그런 거는 난장판, 그거는 계획된 것이었고, 그럼 박근혜가 스스로 망한 건데, 이 유승민이가 말하는 말은 친박이 싸워서 그랬다는 건데, 박근혜를 무너뜨리고 보수를 무너뜨린 것은 친박들이에요. 친이들이 아니에요. 그 친이들이 지금 대부분들이 윤석열 청와대와 윤석열 당을 지금 꾸리고 있죠. 그래, 유승민도 이명박하고 박근혜 씨로 들어서 유승민은 친박이에요. 친박. 초도에 말씀드렸죠. 유승민과 김무성은 박근혜를 당선시킨 TK 세력이고 PK 세력이고
그죠? 일등공신이에요. 지금 유승민이가 말하는 것은 보수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헌법 가치에 바탕한 보수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개혁 보수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국힘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고고태배가 계속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죠. 저는 헌법 가치를 말하지 않아요. 실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실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헌법 가치라는 것은 보수 진보를 다 넣은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가치 진보 이념이 들어가는 적이 없어요. 좌파 이념이 들어온 곳이 없다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 헌법 가치, 가치가 아니라 가치. 대한민국 헌법 가치, 좌파 이념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게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었고, 전두환도 그런 걸 넣었어요. 그러면은, 개혁 보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실사정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가 말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과거 보수는, 그럼 현재 보수도 마찬가지지 뭐. 솔직히 말해서. 보수가 개혁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개혁하고자 하는 보수들은 구태들한테 쫓겨나고 탄압받고 이런 과정이니까. 과거 보수는 헌법 가치를 정치적으로 편식하며 악용해왔다. 이건 과거 보수뿐만 아니죠. 진보도 마찬가지고 좌파들은 더하죠. 그래서 보수 정당의 근본적인 이념, 철학, 가치부터 새로 잡아야 한다. 맞는 소리죠. 보수 정당의 가치와 이념과 철학이 헌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헌법은 좌우를 통틀어서 대한민국 그 자체죠. 여기 대한민국 그 자체에 좌와 우와 중도 모든 국민이 포함됐는데 왜 헌법 가치가 보수 가치로 차용이 되느냐 말이죠. 난 이런 게 싫어. 유승민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확장을 하면 안 돼요. 현실 정치인은 현실 정치만 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하는 게 맞다. 기본과 원칙, 상식이라는 것이 이게 헌법에 있습니까? 우리 생활에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국민이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법을 따질 필요가 없죠. 윤석열이가 지금 망가지는 이유가 이건 맨날 법적으로 따진다. 법이 잘못됐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는 합리적인 이성하고 합리적인 상식이에요. 그게 기본을 둬야지 거창하게 헌법 가져오면 안 돼요. 유승민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현실을 접근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형 이상학적인 걸 이해를 못하게 돼요. 저거 너무 형 이상학적이야. 현실은 이런데 우리가 뭐 헌법 보고 살아? 아니라는 거죠. 조지려면 확실하게 조져야 된다. 윤석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현상학적으로 형 이상학적으로 자꾸 조지면 유승민의 가치는 그냥 평론가로 뿐이 그칠 뿐이 없다. 강력한 대치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 지금 솔직히. 이제 윤석열이가 취임한 지 2개월 뿐이 안 됐는데 지금부터 윤석열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은 윤석열이가 저거 18내가 대통령 못 되더라. 저거부터 잡아넣어 하게 되지. 잡아넣으면 오케이고. 유승민 탄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유승민은 완벽한 재기 과정에 들어가고 재탄력성을 갖겠죠. 그래서 유승민이가 말하는데 현재 현실 정치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는데 나도 일조하겠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나도 목소리를 내겠다. 아주 겸양스럽게 아주 겸손하게 그 북콘서트를 해요. 유승민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려면 확실하게 그냥 대치점에 서고 야수의 본능같이 투사적인 이미지로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죠. 또 이렇게 나오다가 묻혀진다고 유승민은.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 양반에 보면은 말이야. 그래서 홍준표와 유승민을 비교해 봤는데
홍준표는 애초부터 변하지 않을 구태였고, 유승민은 그래도 뭘 한번 변화해야 되고, 그래도 변화를 유도하고, 그래도 혁신과 개혁의 그 문제점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를 갖다가 차기 대권으로 우리가 차기 대권 주자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오세훈이 하나 남았어요. 오세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오세훈은 4년 동안 중앙정치에 말을 안 할 거예요. 윤석열이 완전히 망가지는 한 말을 안 할 거예요. 오세훈은. 지금 그리고 60, 70, 80 그 TK 쓰레기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며 김무성,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을 갖다가 탄핵파, 배신자 이렇게 자꾸 몰아치는 그 쓰레기들을 보면은 권성동이가 당시에 탄핵 소추위원장이었고 장재원이가 그 박근혜와 김기춘과 조윤선 청문회에서 조진 청문회 스타였고 그 탄핵을 문재인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윤석열이가 자발적으로 자가 동력으로 자가 발전해서 박근혜 이명박을 집어넣은 게 윤석열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친박이고 진박이면은 지금 현재 대깨이루를 변해가지고 아직도 쓰레기 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면서 그 미친 듯이 유승민이만 나오면 맹폭하고 김무성, 이준석 쫓아냈고 김무성은 그냥 간섭도 안 하는데 아직까지도 김무성을 이놈들이 씹고 있어. 이준석 쫓아내고 너희들은 정신이 없는 것들이야. 당시에 탄핵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국민의 탄핵이 60%에서 70%에서 80%에서 90%까지가 탄핵을 외쳤고 지금 현재 그 당시 강성 친박들도 강성 친박 진박들도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어. 이놈들아. 더 주장했어. 그놈들은. 그 핵심고리들이 지금 다 윤석열한테 가 있던 걸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래? 자유우파 유튜버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이준석만 조지면 돈 빨아먹는 그 우파 유튜버 쓰레기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도대체 제정신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냐? 그럼 너희만 지켜. 윤석열을. 너희만 지켜. 고고TV 같은 사람은 도저히 못 지키겠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심한 것이 아십니다. 탄핵 소추위원장, 탄핵을 의결한 게 권성동이야, 이놈아.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외치고 TV에서 떠드는 게 장재원이고, 유승민은 탄핵, 의결만 해주고, 그 탄핵파 60명이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거는 박근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박근혜가, 하야해야 된다고. 정치적인 타협을 보고 장래 보장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박근혜가 안 받아들고 진박들이 안 받아들여서 국민의 원성에서 탄핵이 된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한심한 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